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오늘 장은 이렇게 정리하시죠. 오늘 장의 해시태그 3가지 설정해봤습니다. 불신과 버티기, 저항선인데요. 미중 양측이 현재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그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의 대중관세 부과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게 되면서 무역협상 재개를 위한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의 끈을 이어가면서 강공을 펼치던 미중 양측이 현재 협상 날짜를 잡는 데 있어서도 밀당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외신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이러한 대화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이 서로 간의 요구사항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는데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 각각 협상 범위의 설정과 9월 1일 있을 미국의 추가 관세 연기 이것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조율을 하다가 이것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1일부터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국이 미국의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6월 말에 있었던 오사카의 G20 회담에서 양측의 지도자들이 합의했던 내용을 어기고 미국 측에서 9월에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들의 서로 간의 신뢰를 먼저 깼나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의 불신을 내세우면서 대화의 재개조차 주저하면서 밀고 당기기 하고 있습니다. 버티면 이기게 될까요? 중국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현재 크게 2가지 카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WTO에 제소하겠다라는 것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의 목표물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북한과 이란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중국 부장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그러니까 4일까지 북한을 방문해서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지고 북중 우호 협력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도움 없이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 쪽에 보내고 싶어 한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 국가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미국에서 이란과의 핵 협정을 할 때 포괄적으로 이것을 다시 체결하는데 중국의 지지가 또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미국 쪽에 어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드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한 측의 양보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양보는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정치적인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불리한 쪽이 양보할 수밖에 없겠죠. 미중 양국의 경기가 추가 관세 속에서도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을 것인지 또 트럼프의 재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인 입지 제고 여기에 있어서 위기감이 감돌기 직전까지 양측은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셈을 현재 따지고 있는 구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북미 대화 재개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여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에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항선에 대한 피로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많은 불확실성을 7, 8월에 반영한 이후에 반등의 어떤 한계가 됐었던 구간까지 다시 한번 올라선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전고점인 1971포인트를 넘어서면서 1976포인트까지 상승을 시도하다가 현재는 1960선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전고점 618포인트 윗선인 620선 부근에서 현재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항선은 주가 돌파가 말 그대로 어려운 구간입니다. 매수세가 주저를 하면서 경계심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수급적으로 매물벽이라고 해서 이 선에서는 주식을 팔겠다 하는 주체들이 많이 놓여 있는 구간입니다. 매수의 경계심을 허물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필요한 현재 영역에서 상승의 동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장의 움직임인데요. 그래도 지수는 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현재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하향 조정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상황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정리하는 종목의 해시태그는 역시 3가지로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5G 통신 장비와 소비재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 콘텐츠 엔터 꼽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까지 순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5G 상용화에 나서게 되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5G 통신 장비의 업황과 실적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들 종목군들의 상승 추세 쪽의 움직임들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주도주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두 카테고리는 낙폭과대 쪽에 있는 영역입니다. 먼저 오늘 의류와 화장품 그리고 유통 같은 소비재 쪽의 강세가 상당히 엿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국경절 연휴 또 11월에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까지 연말의 소비 시즌에 진입하게 되고요. 또 미국의 소비재 쪽의 관세 부과가 이번 4차 관세 부과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의 중국 1호점의 흥행까지 더해지면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승 배경에 인민일보의 논평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난 1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관세 몽둥이로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나왔었죠. 중국의 소비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의 질적 성장에 소비 시장의 잠재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코스트코 중국 1호점의 굉장한 흥행, 인산 인해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라라면서 무역 전쟁에도 미국 기업들이 소비자를 쫓아서 중국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재주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영역인데요. 과연 이들이 수남매 그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줄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한켠의 움직임은 역시 낙폭과대 바이오 콘텐츠 엔터 쪽인데요. 기업에 대한 신뢰까지 송두리째 흔들렸었던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던 바이오와 엔터주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악재들을 모두 반영하면서 9월 이후에 반등의 힘을 더 붙여가고 있는데요. 자, 이들의 움직임들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지수는 저항선에 놓여 있으면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오늘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